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 멋진 이야기 손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동화작가 백은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은하 동화작가입니다. 우리 백은하 선생님은요, 어린이들과 함께 깔깔 웃고 때론 같이 울면서 어린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을 꿈꾸는 작가 선생님이십니다. 2004년에 충청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셨고요. 푸른빛으로 사라진 아이로 제7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셨고요. 그 이후에도 활발하게 작품 활동하셨어요. 우주에서 온 환경탐험대 녀석을 위한 100점 파티,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작품 빡빡머리 천백지용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을 쓰신 동화작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방송 재미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인천 신선초등학교 강현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나는 책이야. 안녕, 나는 책이야. 누가 나를 읽어주면 좋겠어. 나는 재밌는 책인데 왜 아무도 읽지 않을까? 그 누구라도 나를 읽어주면 좋겠어. 사람들이 난 구석에 있어서 못 보는 것일까? 사람들이 날 보면 읽어줄까? 누가 내가 있는 구석으로 왔어. 날 가져가 줄까? 아, 그 사람이 날 집어가고 있어. 드디어 사람들의 손에 닿는 것일까? 아, 그 사람이 다시 나를 구석에 두고 가네. 또 다른 사람은 언제 올까? 이 세상에 나를 읽어줄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나를 집어가주면 좋겠다. 와, 진짜 책의 심정이 나를 데려가려나 봐 막 이런 게 느껴졌는데 제 책을 누군가가 이렇게 집어가면 좋겠네요. 정말 재밌는 책인데 사람들이 읽지 않아서 저도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왠지 책 그러면 따분할 것 같고 한번 마음 먹고 읽으면 진짜 재밌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우리 강현 친구가 책의 심정을 정말 너무나 스릴 있게 써줘서 한편의 동화 같았어요. 맞아요. 그림책 같죠. 네, 맞아요. 책의 간절한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글이었네요. 요즘에 책이 좀 외롭대요. 도서관에서 박혀 있어서 외로워서 책도 누군가가 좀 읽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이들하고 좀 같다고 하더라고요. 책의 마음이요? 네네네. 선생님이 책이랑 이야기 나눠본 결과 네네네. 이렇게 책과 이야기 나누시는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다음은 피아노 연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 동의초등학교 신지은 기자가 보내준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봄입니다. 사계가 현악 사중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피아노를 이렇게 잔잔하게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왼손과 오른손 같이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데요. 저는 피아노 잘 치는 친구들 정말 부러워요. 우리 지훈 친구의 그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봄의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느껴지는 그런 봄의 기운. 또 비 오는 날 또 운치 있게 듣기에도 되게 좋은 뭔가 봄비가 오는 것 같고 생명이 약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너무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야기 손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신문십답 시간인데요. 선생님 띠는요? 저는 용이 되지 못한 뱀이에요. 제가 1월생이라 뱀띠입니다. 좋아하는 음식? 저는 그 학교 앞에 뭐 떡볶이? 근데 요즘에는 컵떡볶이 잘 안 팔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요즘 초등학교 앞에 못 가본 지가 꽤 됐는데 요즘은 그러면 떡꼬치를 먹나? 떡꼬치도 있고 컵떡볶이도 팔긴 팔아요. 그 또 하나 있어요. 저는 커피도 애호가예요. 커피를 꼭 마셔야지만 그 하루가 시작이 되어서 달달한 커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달? 보통은 질문들이 여름을 좋아하세요? 겨울을 좋아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여름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네. 달을 물어보니까 네.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가을을 좋아하더라고요. 여름보다는. 9월이나 10월에 낙엽 떨어질 때 좀 사람들 없는 거리를 싹 걸어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은근히 즐기더라고요. 그건 9월보다는 10월이겠네. 10월 네. 맞아요. 나의 봄을 이루는? 제가 다이어리가 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집에 메모장들이 이렇게 책꽂이에 싹 꽂혀 있어요. 오. 제가 그동안에 20대 때부터 생각나는 메모들 또는 뭐 소재, 아이들 만날 때 좀 이야기거리가 재밌는 거는 막 메모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더라고요. 그거 잘 모아 놓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메모장들이 참 저한테는 보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모장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네. 이거 제가 성북구에서 이런 작은 도서관을 좀 운영을 했었어요. 네. 방학 때 제가 항상 아침마다 문을 열어서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오거든요. 네. 그때 제가 아이들하고 막 책을 읽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때 어떤 아이가 자유시간에 이 그림을 그려주었는데 이게 기억이 남았는지 이 친구가 이 모습을 다 그렸어요. 전경을. 아니 근데 너무 잘 그렸어요. 네.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데 작은 도서관은 이 그림이 저한테는 정말 추억으로 남아있고 소중한 보물이더라고요. 그때 모습이 막 떠오르고. 선생님 설명을 안 들어도 이 그림만 보고 그쵸? 예,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고 도서관이 어떻게 꾸며져 맞아요. 있는지까지 방이었어요. 느낌. 네네. 여기 세상에 이거 지구본까지 네, 그려놨어요. 네. 책 하나하나 다 그렸어요. 맞아요. 이게 너무 소중했어요. 저한테는. 또 도서관이 지금 없어졌으니까 선생님이 더 이게 애틋한 것 같아요. 예. 좋아하는 동화책과 그림책. 한국 작가와 이제 외국 작가로 나눠봤어요. 저는 검정생 작가님 강아지똥을 가지고 왔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찮은 것들에 대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힘든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 책이 딱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검정생 선생님을 좀 닮고 싶다 이런 마음에 가지고 왔고 또 외국 작가로는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책은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모리스 샌다. 네. 엄마가 아이한테 이 괴물딱지 같은 녀석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그 친구는 방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상상을 하고 괴물들도 만나고 마지막에 엄마의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올려져 있잖아요. 저는 어른들이 조금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으로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 두 권을 골랐습니다. 네. 하루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새벽 시간, 아이들 잠든 시간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 간 시간을 좋아하더라고요. 아침에 아이들 보내놓고 항상 10시부터 한 4시까지는 저만의 공간에 앉아 있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네.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너무 간절히 바란답니다. 가장 하기 싫은 일은요? 전 집안일인 것 같아요. 모든 집안일? 특히 음식 만드는 거랑 청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부라서 하는 것 같아요. 주부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하는 일이다. 그럼 그 집안일 3종 세트가 있잖아요. 제일 싫은 거? 청소죠. 청소. 나만의 화를 참는 비법은? 저는 어릴 때는 일기를 직접 썼어요. 제가 어른이 되면서 그 일기장들이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저만의 혼자 다음에 카페가 있어요. 비공개 카페인데 저 혼자 운영하는 카페이고 저 혼자 그곳에다가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쁜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거기다가 막 써요. 그러고 나면은 조금 마음이 짜증나는 것도 풀리고 괴로움도 풀리고 기쁜 일도 그러면 나중에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은 너무 좋아요. 그럼 나만의 비밀 카페에 포스팅을 한다. 그게 화를 참는 비법. 만약 선생님이 작가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요? 저는 아마도 도서관에서 일하지 않았을까. 뭐 사서가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책과 관련된 뭔가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을 7글자로? 제가 성북구에서 작은 도서관을 한 8년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름이 책놀이터 작은 도서관이었어요. 제가 지었거든요. 왜 그렇게 지었냐면 아이들이 책을 놀이 삼아 읽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7글자로 놀 때는 놀아야 해. 책이랑도 놀아줘. 2개를 만들어왔어요. 2개를. 놀 때는 놀아야 해. 정말 놀 때는 아이들이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이랑도 이제는 아이들에게 하소연을 해야 돼요. 호소를 해야 돼요. 요즘 친구들에게. 맞아. 책이랑도 놀아줘. 네, 책이랑 놀면 되게 재밌거든요, 사실. 맞아요. 아이들이 그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책이랑도 좀 놀아주세요. 책이랑 놀다가 재밌는 사연 있으면 우리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시고요.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던 이야기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부른 노래나 악기 연주, 동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KFRIND @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네. 인천 선원초등학교 양채준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선생님들이 있다. 우리 집에는 여러 과목 선생님들이 있다. 체육 선생님, 영어 선생님, 도덕 선생님 등이 있다. 아빠는 체육 선생님. 우리 집 마당에서 축구, 야구를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야구나 축구 등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 경기 규칙과 경기 흐름과 점수를 이해가 쏙쏙 되도록 가르쳐 주신다. 큰 누나는 외국어 선생님. 큰 누나는 대학교에서 외국어 전공이어서 외국어 선생님이다. 그리고 내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발음이 어려워 물어보면 버터 발음으로 발음을 잘 알려준다. 작은 누나는 도덕 선생님. 작은 누나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려준다.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는 교장 선생님이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를 해서 너무 지루하고 졸려진다. 우리 가족은 모두 나에게 좋은 선생님이다. 와, 그래도 좋은 선생님을 표현했네요, 가족을요. 너무 재미있고 따뜻한 사연이에요. 누나가 둘인가 봐요. 예. 누나들이 터울이 있나 봐요. 나이가 많은 누나인 것 같은데 큰 누나는 대학생이니까 외국어 선생님. 버터 발음은 어떤 발음일까요? 작은 누나가 도덕 선생님. 근데 엄마가 교장 선생님이라고 해서 저는 아무래도 집안 전체 살림을 꾸리시는 분이라서 교장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야기만 했다 하면 얘기가 너무 지루하고 졸리다.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도 사실 지루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말씀 길게 하시잖아요. 길게 하시고. 그러니까 졸려진다라는 마음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게 이 아이가 가족들을 전부 다 선생님으로서 아주 대우했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제목도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선생님들이 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나에게 좋은 선생님이다. 이거는 아이가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네, 그쵸. 너무 따뜻한 사연이었어요. 재미있기도 하면서. 우리 채준 친구한테 제일 인기 있는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 아빠인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체육 시간 제일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작가의 만남 갔는데 시간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4교시가 체육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 오늘 4교시 안 해요?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작가의 만남. 애들 되게 싫어해요. 제가 얼마나 애들한테 미안했던지. 애들이 막 체육 대신에 뭔가 오시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실망한 표정이 막 담임선생님이 그래서 체육은 내일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다행이다. 체육이 제일 즐거운 시간인데 아빠가 체육 선생님이니까 좋네요. 아빠를 제일 좋아하나 봐요. 아빠가 운동을 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느낌 뭔지 알아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옆에서 경기 규칙 이런 거 설명해주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물론 TV 안에도 해설자가 있지만 옆에서 같이 뭔가 호흡이 맞는 거죠. 저게 저래서 그런 거야 라고 알려주면 훨씬 기쁨 2배고 재미도 2배인데 그 아빠랑 아들이랑 뭔가 풍차게 맞아서 뭐 하이파이브도 하고 하는 게 되게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진짜 아빠도 우리 채준 친구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엔 2명은 누나들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또 같은 성끼리 또 통하는 게 있으니까 행복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은 말도 잘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조금 인큐베이터에 있었고요. 그리고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집 한 채 가격을 날릴 정도로 저를 살리려고 집에서 어머나. 그랬던 일화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엄마가 저를 정말 병원에서 살리기 위해서 나름 애를 많이 써서 지금도 그 수술 자국이 있거든요. 갓난아기 때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이 엄마가
저 뱃속에 있을 때 뭘 좀 잘못 드셔가지고 뭔가 영향이 와가지고 저한테까지 좀 몸이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수술을 했고 뭐 오랜 기간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그 당시엔 보험도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네. 그래서 인큐베이터는 있었지만 더 오래 있을 수 없어서 집에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무균실을 만드셨어요. 방 하나를. 그래서 그 안에다가 저를 항상 엄마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당시 저희가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동네 분들하고 아기 구경하러 왔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엄청 혼이 나고 막 이랬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1남 2녀의 막내인데 오빠도 있고 언니가 있는데요. 오빠랑 언니와 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되게 무뚝뚝하고 좀 잔소리도 많으시고 고지식하시고 무서우신데 언니 오빠한테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무뚝뚝하시고 그런데 저한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사랑을 좀 많이 받으면서 자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니나 오빠는 저를 시기 질투하고 그러니까 오빠나 언니가 조금만 저를 괴롭히거나 하면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항상 몸이 약하고 조금이라도 더 아플까 봐 걱정을 하시고 그러면은 아주 아기 때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네네네. 기억나는 한에서는 몸이 약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는 괜찮았어요. 그러고는 잘 자라는데 엄마 아빠는 항상 걱정이 되는 거죠. 얘가 혹시라도 또 왜소하고 쌌고 그런데 다행히도 또 한 걸음 빨리 떼어서 부모님이 저를 또 학교를 일찍 보낸 거예요. 7살에. 아 선생님 이런 생이니까. 네네. 아, 그랬는데 학교 들어가서 아이들 앞에 항상 의기소침하고 소심하고 왜소하고 당당히 말을 못하고 그런 친구였던 거죠. 또 저희 때는 뭐 50명 60명이었잖아요 한 반에. 그 친구들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하고 하지만 다행히도 집에서 아버지께서 주산학원은 저희 때는 또 주산학원이 있잖아요. 동네에 꿈나라 주산학원이 있었어요. 그 주산학원에 가서는 저희 학교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동네 친구들도 막 오잖아요. 맞아. 그 안에서 저희가 멤버가 좀 있었어요. 7, 8명. 제가 보니까 성격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나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7, 8명이나 뭔가 그룹 사이에서는 다 얘기도 잘하고 소모임 체질. 네. 얘기도 잘하고 뭐 리더하려고 하고 의견이 있으면은 발언 딱 하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아 그러면은 그런 소모임의 경험을 한 게 선생님한테는 인생의 어떤 전환기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학교 친구들 기억보다는 주산학원에서 그 친구들하고 학년도 달랐어요. 같이 암산도 하고 주산도 하고 하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남아가지고 연금 연습도 하고 미스코리아 뭐 대회도 저희들끼리 막 꾸미고 저희들끼리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놀고 땅 따먹게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 집에서도 한 번씩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학교 생활은 그렇게 크게 막 재미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주산은 좀 잘하셨죠? 잘했죠. 네, 그러니까 주산학원에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급수도 따고 학교에서는 상을 많이 못 받았지만 학원에서 그런 급수 따으면 집에서는 그게 최고이냐. 맞아요. 선물해 주시고 상장 받으면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선생님처럼 약간 소심한 어린이들 를 위해서 팁 하나 주신다면?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소모임이나 아이들만의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권유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본인들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음껏 학교에서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곳에서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이네요. 자신감도 뿜뿜 생기고 그러게요. 그곳에서 연습했던 것들이 학교 가서 또 발휘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다음은 동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춘천 태계초등학교 남현식 기자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행복하네. 행복하네. 남현식. 아침에 눈을 뜨고 마시는 냉수. 창문을 여니 부는 개운한 바람. 어머니가 차려주신 계란밥에 절로 지어지는 미소. 난 행복하네. 학교 가는 날이지만 기분 좋네. 친구들아 같이 놀자, 노래 부르자. 평범하지만 이런 날이 좋아. 매일 이런 날이 반복되면 좋겠어. 난 행복하네. 와, 야, 진정한 행복은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그죠? 무슨 노래 생각나지 않으세요? 계속 흥얼흥얼거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단한 게 아닌데
현식 친구가 마지막에 써줬듯이 평범하지만 행복한 거,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게 진정한 행복이죠. 네. 예로 들어준 아침에 마시는 냉수 한 잔, 그리고 창문을 열었더니 들어오는 개운한 바람. 그리고 엄마가 차려주신 계란밥. 네네. 늘 먹는 우리 엄마의 맛있는 밥. 이 친구는 차분한 친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엄마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가 차려주신 계란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예의가 아주 바르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동시라서 괜히 분위기를 네, 맞추기 위해서 그러네요. 어머니라고 한 게 아닐까. 정말 근데 미소가 지어지네요. 이 동시 보면서. 그 친구의 행복한 마음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이 예로 든 세 가지가 평범하지만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 소소한 즐거운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현식 친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의 글이지만 뭔가 철학적 깊이가 느껴진달까.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의정부초등학교 김나은 어린이가 보내준 노래입니다. 즐거운 여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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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여름 시원한 냇가에서 고기잡이 합시다. 랄랄라 미꾸라지 팽자마 송사이 올챙이 아차 하면 살아납니다. 아차 하면 살아납니다. 와 진짜 와. 여름의 신남과 정말 박수 치고 싶어가지고 계속. 와. 우리 나은 친구 너무 재밌는 노래였는데 진짜 신나게 불러줬어요. 방학에 막 신나게 노는 즐거운 느낌이었는데 여름의 분위기 이렇게 잘 살린 노래를 불러주다니 선생님이랑 저랑 막 신나가지고 진짜 네. 계열에서 놀고 있는 느낌? 너무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이 노래. 원래 이 노래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죠, 그럼요. 네네. 요즘 친구들이 동요를 잘 안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아쉬운데 저희 어린이 라디오는 동요만 동요만. 솜씨자랑에 보낼 때는 꼭 동요를 보내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나은 친구. 다음은 사연 읽어드릴게요. 서울 수남초등학교 김채은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남 바닷속에서 가장 작지만 개성 넘치는 아주 귀여운 물고기이다. 오늘은 우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다 괴물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것이다. 그날은 이웃 마을에 사는 고등어의 생일 파티에 가는데 상어가 괴물에게 잡혀 꼼짝도 못하고 있었고 거북이는 숨을 못 쉬겠다며 울고 있었다. 그 후로 모든 물고기들은 괴물이 무서워 밖에 나가지 못하였다. 그러자 용왕은 괴물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괴물을 잡으러 육지에 간 가오리가 실종되었다고 하였고 우리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그때 또 괴물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무시무시한 도구를 가져왔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바다 괴물은 누구고 그 무시무시한 도구는 무엇인지 많이 궁금해할 것이다. 내가 그 괴물을 특별히 여러분에게만 알려주려고 한다. 쓰레기를 들고 거울 앞에 서면 그 괴물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오늘도 나는 괴물을 피해 도망친다. 오늘도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다. 오늘은 괴물을 없앨 회의를 하기로 했다. 여러분도 자신이 누구에겐 괴물이 아닌가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뭔가 좀 의미 있는 내용이네요. 우와, 이거는 뭐 한편의 동화에다가 주제까지 확 담겨있는? 저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괴물이 누군지 알려주겠다라고 해놓고 괴물은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들고 거울 앞에 서봐라. 그러면 괴물이 누군지 알게 될 거다. 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죠? 요즘 환경 문제가 워낙에 지금 심각해서 근데 저도 환경으로 지금 아이들하고 수업을 많이 하러 다니는데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요즘에. 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다 괴물 이야기 이거 정말 그림책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은 스토리였어요. 네네네. 아니 생태계 보고이고 생명의 그 원천인 바다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방사능 오염 물질까지 바다에 흘려보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구를 위협하는 행위인 것 같아요. 네, 지구뿐만이 아니라 뭐 생명이 거의 뭐 지금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니까요. 바다 생물들한테 생물들은 무슨 죄인가요? 온갖 쓰레기를 다 버리고 이제 방사능 오염수까지 버리면 바다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 될지. 네네. 2050년 넘어가면 거의 뭐 쓰레기 바다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바다에는 뭐 플라스틱밖에 없고 오염 물질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방사능 물질까지 버리면 방사능까지 있으면 뭐 거의 뭐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 막아주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썼고요.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우리 최은지구의 글 제목이 바다 생물들의 절규같이 느껴졌어요. 아, 정말 우리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지구에서 오직 인간만이 지구를 훼손시키고 있거든요. 반성하고요.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한쪽에서는 또 뭔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연까지 오늘 준비된 사연은 다 소개해드렸고요. 우리 백은하 선생님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 곰이랑 문이랑. 우와, 이 자동차 참 귀엽네. 남의 자동차 함부로 건드리면 어떡해. 너무 귀여워서 아주 살짝 톡 건드린 거잖아. 그래도 그럼 안 돼. 칫! 그럼 자동차를 톡 하고 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안 돼. 어휴, 문이 너는 정말 앞뒤가 꽉꽉 막혔어. 자동차를 톡 하고 치면 바로 카톡.